이번 영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 수급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유 종목도 두 종목 정도를만 보유를 하고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와 가장 주목해야 할 수급 주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지금 시장을 가장 흔드는 큰 변수는 변수 1, 이 미국과 중국, 미국 대 중국,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개별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미국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불안과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고, 실제 관세로 인해서 여러 국가 아니면 전 국가들이 이렇게 경기 침체 불안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 2, 이 공매도 전면 재시행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이 숏포지션이 늘어나는 시점으로, 이러한 숏포지션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시장의 큰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주식 시장은 모든 악재든 호재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 수급의 논리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 뉴스가 있어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계속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하겠죠. 반대로 어떠한 악재가 있더라 하더라도, 실적이 낮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야, 불확실성 해소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네,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또 반대로 상승을 하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이 현재는 대외적인 이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이 수급 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유튜브에서 뭐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참고를 해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대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변수 1과 변수 2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국제정세 관세전쟁과 관련된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풍부한 정보력을 갖춘 수급 주체는 누구인가? 그렇죠? 이 미국과 관련해서 유발된 이 관세 전쟁에 가장 빠르고 가장 풍부한 정보력을 갖춘 수급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변수 2인 하락에 베팅하는 이 공매도 세력의 가장 큰 수급 주체는 누구인지, 그들의 매매 동향을 최우선으로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 관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변수 공매도 전면 재시행, 이 변수 1과 변수 2를 흔들어대는 수급 주체는 과연 누구이고 그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수급 주체와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매매 동향입니다. 먼저 코스피의 매매 동향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누굴까요? 관세 전쟁과 관련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풍부한 정보력을 갖고 움직이는 수급 주체, 그리고 공매도를 가장 많이 매매하는 하락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매매 주체, 그들은 바로 외국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이 3월 28일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3월 28일이 요 캔들입니다. 그렇죠? 코스피에서 3월 28일 6천억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은 무려 1조 5천억, 그 다음에는 3,900억, 그리고 7,200억, 1조 3천억, 그리고 당장 어제 1조 7,800억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대비 국내 증시는 잘 버텨줬지만은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쉽게 자금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가? 무섭죠. 저도 무서워서 종목수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반드시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에서만 매도를 한 것인가? 보게 되면은 선물, 파생 시장의 선물을 보게 되면은 3월 27일부터 포지션을 매도를 하고 있죠. 어디냐? 여기서부터. 그렇죠? 3,900억, 거의 4천억, 7,900억, 9,700억, 9천억, 3천억, 어제도 7천억. 이 선물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현물뿐만 아니라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생 시장에 선물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를 통해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죠. 그런데 콜옵션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은 콜옵션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를 해야겠다.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콜옵션에서도 외국인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풋옵션을 한번 볼까요?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죠. 매수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변수 1과 2를 살펴봤는데 관세전쟁에 대한 가장 빠르고 가장 풍부한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 공매도를 가장 활용하는 외국인, 그 외국인이 현재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매도, 그렇죠? 파생 상품 시장인 선물에서도 매도, 콜옵션, 풋옵션에서도 하방의 베팅, 결국 외국인은 지금 계속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이 지금 현재 누구의 눈치를 가장 보면서 매매 동향을 최우선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외국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조 단위로 2, 3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을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갖고 간다면은 현물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그렇죠. 파생 상품 시장이든 시장은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매도한다고 해서 개별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르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대형주를 매매를 하거나 또는 단타 매매가 아닌 스윙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매매 수급 주체인 이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런 자금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루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HTS나 MTS에 다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9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장이 마감할 때까지 빨간색의 매매 동향이 외국인들인데 뭐 탄핵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올랐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탄핵으로 인한 주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또 쭉 빠지는. 그래서 결국 어제 1조 7천억을 코스피에 그냥 던져버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자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성이 바뀌는가 이러한 부분도 스스로 꼭 체크를 하면서 그날 매수하는 비중, 매수하는 종목 이런 것들의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